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 시그널 분해를 맡게 된 부산일과고등학교 양태원입니다. 본 강연에선 일상에서의 시그널과 신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다음 직접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전달해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일상에서 다양한 시그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등굣길에 들었던 음악과도 같은 소리 시그널일 수도 있고, 혹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다고 소리치는 동생의 목소리도 역시 소리에 대한 시그널일 겁니다. 이러한 소리에 대한 시그널 이외에도 가스가 새는 냄새를 맡거나 혹은 옆자리 친구가 낀 방귀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형태도 후각 시그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시그널은 주고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그만 보고 방에 들어가 공부하라는 어머니의 눈총 시그널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등짝 스매싱을 맞게 될 것이고요.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행동할 거야 라고 잘못 시그널을 해석하게 된다면 사랑의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예로부터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조선시대에 국경에 외세의 침입이 있을 경우 그러한 외세의 침입에 대한 정보가 중앙조정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고 중앙조정에서 빠르게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시대에는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직접 서신을 전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봉수입니다. 이러한 봉수는 봉수대에 나타나는 불의 개수를 달리함으로써 평화의 상태에서는 5개 중에 하나의 불을 지피고 평화가 아닌 상태에서 적이 나타났을 때는 2개, 국경에 접근하면 3개 등 봉화의 개수를 달리함으로써 첫 번째 봉화에서 두 번째 봉화로, 두 번째 봉화에서 세 번째 봉화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봉수대는 조선 팔도의 남쪽 해안에서부터 북쪽 국경까지 5개의 라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 끝에서 봉화가 전달되어 가는 속도는 반나절이면 해안에서부터 한양까지 전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면 3시간이 걸린다는 걸 고려해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수의 발전된 형태로는 이제 모스보호가 되겠습니다. 1800년대 초반 조지프 헨리라는 과학자는 이 정기적 신호의 시간 간격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모스보호라는 전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신호 같으면 딱딱, B라는 신호 같으면 딱딱딱딱 등과 같이 정기적 펄스의 차이를 둔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모스보호의 통신을 여러분들은 180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영화들을 보게 되면 헤드폰을 끼고 따다닥 딱딱딱 누르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신호가 바로 이 모스보호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모스보호는 처음에는 정기적인 신호의 시간 간격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정기적인 신호 이외에도 소리의 시간 간격 혹은 빛의 깜빡이는 정도로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습은 기생충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보게 되면 지하에 갇혀 있는 사람이 외부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빛의 깜빡이는 주기를 조정함으로써 모스보호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바로 모스보호의 그 동일한 의미라는 걸 전달함에 있어 정기적인 신호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 빛의 시간 간격으로도 조정을 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소리의 시간 간격으로도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 그 전달 방식을 전기, 빛, 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러한 모스보호의 전달 방식을 보고 실험을 통해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실험을 해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신기에서 기본적인 구조는 송신기에 발송된 신호가 수신기로 도달을 하게 되고 수신기가 받은 신호는 출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되게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저희는 송신기는 핸드폰과 마이크 앱을 이용해서 혹은 음악 앱을 이용해서 음악적인 신호를 수신기로 발송시켜 보겠습니다. 발송된 신호는 수신기의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송신의 방법에 있어 첫 번째로는 전기, 두 번째로는 자기, 세 번째로는 빛,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파와 같은 형태로 4가지 방식을 통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전달 방식입니다. 전기 신호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은 핸드폰에서
우리가 스피커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전선을 이용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 전선 중에 핸드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옥스잭이죠. 이 오디오 케이블이라고도 하는 이 옥스잭은 핸드폰에 옥스잭을 연결하고 수신부에다가 옥스잭을 다시 연결해서 음악 신호를 켜주게 되면 그 소리 신호가 아주 잘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옥스잭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오실로스코프라는 기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옥스잭의 어떤 단자를 과연 오실로스코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을 해야 될까요? 옥스잭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옥스잭의 구조를 보게 되면 검은색 링이 있습니다. 그 링에 따라서 이제 잭의 단자가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링의 개수가 1개, 2개, 3개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링의 개수가 몇 개든 간에 가장 아래쪽의 단자는 접지, 그라운드를 의미하고 있고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그 위에 있는 단자들은 플러스로 신호를 송신하는 포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링이 1개여서 2개의 단자가 나타나 있는 옥스잭일 경우에는 아래는 마이너스, 위에는 플러스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럼 스테레오용 옥스잭 같은 경우에서는 링이 2개가 있어서 3개의 단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래는 접지 부분 그라운드를 의미하고 위에 2개는 왼쪽과 오른쪽 양쪽으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낼 수 있어서 스테레오로 음악을 발송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송신기, 핸드폰과 마이크 어플입니다. 그리고 수신기는 이러한 스피커와 그 스피커에 도달된 소리를 증폭시켜 줄 앰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를 전선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핸드폰에 연결하기 가장 쉬운 전선인 옥스잭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옥스잭을 핸드폰에 연결하고 이 연결된 선을 수신기에 연결을 해주게 된다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전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전선을 통해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 있죠. 그럼 이러한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 신호가 옥스잭을 통해 전기 신호로 전달된다는 것을 저희는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이 오실로스코프에는 2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습니다. 저희 옥스잭에도 아까 설명했던 이 검은색 단자는 가장 아래 부분에, 빨간색 단자는 그 위에 부분에 연결을 해주게 된다면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 신호가 어떻게 전기적으로 나타나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금요일엔 과학터치. 어때요? 저의 목소리가 오실로스코프의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 신호가 전선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모습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두 번째 신호는 자기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핸드폰에서 이제 스피커로 자기적인 신호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전선이 아닌 솔레노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라고도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직선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직선 도선을 칭칭 감아서 만든 솔레노이드에는 그 중심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에 발생시킨 소리 신호는 솔레노이드에서 자기 신호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환된 자기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수신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레노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러한 두 솔레노이드 간의 자기적인 신호를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방식이 자기 신호 방식입니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전자기 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인 자기장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핸드폰에서 이 신호를 자기적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 솔레노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2개의 솔레노이드, 수신부의 솔레노이드를 송신부의 솔레노이드가 받아들여서 스피커로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두 솔레노이드를 가까이 놔둔 다음에 소리 신호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금요일엔 과학터치. 제가 말하는 소리가 자기장을 통해서 두 솔레노이드에서 전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솔레노이드를 통해서 자기장으로 전달되는 모습은
저희가 마그네틱 뷰어 필름이라는 걸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틱 뷰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석의 자기장을 광학적인 원리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 장치입니다. 여기 네오디움 자석이 있는데요. 네오디움 자석을 마그네틱 뷰어 필름 근처로 가져가게 되면 이 자석이 자기장이 어떤 모습으로 생기는지가 잘 또렷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장의 모습이 이 필름 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만약 솔레노이드에서도 자기장의 신호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면 이 마그네틱 뷰어 필름을 댔을 때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이 신호의 전달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솔레노이드를 갖다 대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 신호를 넣어준 다음에 마그네틱 뷰어 필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과학 터치, 금요일에 과학 터치, 금요일에 과학 터치 보면 어때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이 솔레노이드 부분이 검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솔레노이드의 검은 부분이 보이시죠? 그럼 이렇듯 두 솔레노이드 사이에서는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 정보를 무선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빛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빛을 발생시키는 광원으로서 두 가지 광원을 사용할 것인데요. 첫 번째는 LED, 두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하여서 빛을 통해 음성 신호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저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음성 신호, 목소리가 레이저에서 빛의 세기 신호로 전환이 되고요. 그럼 이런 빛의 세기를 수신부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에 따른 전압을 출력시켜 줄 수 있는 태양전지가 수신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레이저는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빛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진성 때문에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서는 장애물에 의해 빛이 막히게 된다면 신호가 더 이상 전달이 되어버리지 않는 어려운 점이 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명된 것이 바로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은 내부 전반사를 이용해서 레이저의 빛을 광 케이블 내부로 가둬 온전히 수신부로 전달해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용한 실험에서 레이저와 태양전지 사이에 광 케이블만 연결해 준다면 그것이 바로 광통신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빛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드폰에서 제가 말하는 이 소리 신호는 이 전선을 통해 레이저의 빛의 세기 신호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럼 레이저에 나오는 빛에 저의 목소리의 신호가 얹혀서 전달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럼 이러한 레이저의 빛의 세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저의 이 빛의 목소리를 담은 빛의 세기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태양 전지가 수신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호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체크. 금요일엔 과학 터치. 저의 목소리가 빛의 신호로 전달이 되어서 태양전지에서 수신되어 스피커로 소리가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저와 태양전지 사이에는 레이저가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도 잘 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빛을 가려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 소리가 끊겨버리게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광섬유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현재의 광통신입니다. 레이저에 광섬유를 연결시켜 주게 되면 이 광섬유 안에 레이저의 빛을 가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온전히 태양전지로 수신부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의 광통신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빛 신호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 중 LED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LED를 이용한 방식은 이전 실험에서 레이저 모듈을 사용했던 것을 LED 모듈로 대체하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LED로 대체하였을 경우에서는 레이저와는 달리 LED는 빛이 확산되고 거리에 따라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다양한 전등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LED 빛은 레이저와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차세대 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이파이라는 것입니다. 이 와이파이에 라이트라는 빛을 합성시킨 용어로서 와이파이를 켜지 않고 전선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조명 아래에만 있다면 저희가 했던 실험과도 같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LED를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실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빛을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LED를 이용한 방식이 있습니다. 이전에 레이저 모듈과는 다른 점은 오로지 레이저 모듈 대신에 LED 모듈을 달았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LED의 빛을 태양 전지에 가까이 가져가서 말을 하게 되면 저의 목소리가 이 빛의 신호로 전달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스피커에서 저의 목소리가 온전히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파를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할 실험 재료는 FM 발신기와 라디오를 수신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FM 발생기는 우리의 목소리, 일반적으로 가청 주파수 0에서 2만 헤르츠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수 킬로헤르츠에서 수 메가헤르츠의 전파에 얹어서 전송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전파에 얹는 방식에 있어서 진폭을 변조하는 방식이라던가 혹은 진동수를 변조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AM, FM 라디오가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전파를 이용한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이 청취를 하고 있는 라디오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동차 극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자동차 극장에서는 거대한 스크린에 영화의 모습을 상영을 시켜주지만 소리는 스크린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에 가게 되면 소리를 듣기 위해 특정 주파수에 라디오를 맞춰라는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그럼 이러한 방식이 바로 영화관에서 영화의 음성을 라디오의 특정 주파수를 통해서 전송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전송된 신호를 여러분들은 자동차에서 라디오를 통해 수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파를 이용해서 저의 음성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핸드폰 옥스잭에 붙어 있는 것이 FM 발생기입니다. 이 FM 발생기는 저의 목소리 신호를 전파의 형태로 실어서 라디오에게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FM 송신기를 보면 저의 주파수가 100.2Hz라고 맞춰져 있습니다. 이 100.2Hz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줘 보게 되면 저의 목소리가 온전히 라디오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마이크 체크. 주파수를 돌려보면 수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주파수에 맞춰보게 되면 마이크 체크. 소리가 전달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저희는 일상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 봉수에서부터 모스부호 그리고 차세대 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라이파이까지 그 형태는 다양하지만 송신기와 수신기 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전달하는 큰 틀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라이파이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의 정보를 전달하게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그널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일과학고등학교 양태원이었습니다.